개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채업자가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최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에서는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채권시장 쪽으로 눈이 가게 돼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채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얼마나 빌릴지, 언제까지 빌릴지, 그러면 이자는 얼마나 받을지 등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혀있는 종이를 바로 이 차용증이라고 부르죠. 채권이란 쉽게 말해서 이 차용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돈탐정사무소에서 채권을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이 채권에는 발행 가격과 만기 기간, 금리 등이 적혀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채권을 산다는 것은 발행 주체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발행하게 되면 국채 혹은 국공채라고 부르고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 개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채업자가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흔히 자본시장의 양대산맥이라고 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얘기합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2,100조 원, 채권시장은 2,300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채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주식은 투자받은 돈이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산정이 되고 채권은 빌린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산정이 됩니다.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금과 의결권이 있고 채권을 산 사람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났을 때 채권은 빌린 돈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고 주식은 후순위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채권은 기간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채권을 장기채, 1년 미만의 채권을 단기채라고 부릅니다. 또한 채권에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옵션은 다른 말로 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라고 부르는 이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한 회사의 채권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BW라고 부르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추후에 A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채권을 발행할 때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할 때 이 회사의 주식을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하면 추후에 이 회사의 주식이 2만원, 3만원, 5만원이 되더라도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EB라고 부르는 교환채권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이 채권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기 때 이자를 한 번에 받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기간마다 나누어서 이자를 받는 방식을 이표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정해진 기간에 따라 이자를 나누어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할인채의 경우에는 만기에 이자가 없는 대신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신용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신용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의 신용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AAA부터 B까지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 경우 BB 미만의 채권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채권을 구매할 때 이 회사가 과연 이 돈을 갚을 수 있는가, 혹은 이 10년이란 기간이 지나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을수록 혹은 만기가 길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신용도가 낮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금리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10%짜리 채권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개월 후에 같은 회사에서 15%짜리 채권이 나왔다면 갈아탈지 고민하게 되겠죠. 이것을 롤오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15%짜리 채권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10%짜리 채권은 팔리지가 않겠죠. 이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통상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채권을 투자할 때 듀레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시점에 모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듀레이션은 만기와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 보셨던 이 표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중간중간 지급하기 때문에 만기 시점보다 듀레이션이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원금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채권 투자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발행 주체의 파산과 채권 가격의 하락이 대표적인데요. 따라서 양쪽의 포지션을 잡고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시점에는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여서 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하고요.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채권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보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 ETF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듯 시장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ETF가 존재하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내 채권은 시장에 발행된 채권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신용도나 만기, 이자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외 채권은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 물량을 개인이 증권사에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은 자본시장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채권의 종류와 매매 전략, 그리고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탐정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